1942년 조선에서는 조선어 사용 금지가 공식화됐습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한국어로 말하면 교사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어 성경을 숨겨 읽던 교회는 폐쇄됐고 한글 신문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도쿄에서 그 한국어가 취업을 위한 필수 언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청년들이 줄을 서서 배우고 일본 기업 채용 공고엔 한국어 가능자 우대가 붙고 심지어 미국인 영어 강사조차 충격에 빠질 만큼 한국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에서 그토록 억눌렀던 한국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한류 유행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의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말살당했던 언어가 살아남는 언어가 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저는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사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정규직 자리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대체 교사 이리저리 떠돌며 버틴 시간이 벌써 2년. 어느새 제 통장은 얇아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 무렵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자주 언급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 학부모의 관심, 교사에 대한 대우까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해볼 생각은 없어요? 라는 댓글 하나가 계기가 되어 저는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 김치찌개와 삼겹살처럼 익숙한 문화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테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고 수업 영상을 새로 촬영했으며 한국식 이력서 양식을 따라 모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와 어학원 수십 군데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기관에서는 바로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고 제 수업 방식에 감탄해주는 관리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으시군요. 한국식 수업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경력은 좋지만 한국 교사 자격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네요. 이렇게 정중하지만 확고한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인터뷰 후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직설적인 거절이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쳐가던 어느 날 일본 도쿄의 대형 어학원에서 외국인 영어 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급여 수준도 괜찮았고 숙소 제공, 항공권 지원까지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일본어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저에게도 최종 합격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배를 마셨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쉽게 기회를 얻다니요. 2025년 봄 저는 시애틀을 떠나 도쿄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은 정돈된 낯섦이었습니다. 공항부터 지하철, 거리,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게 질서정연했고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도시의 매력을 소음없는 카오스라고 표현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정중하고 열심이었으며 수업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반은 주로 직장인들이었는데 대부분이 국제 비즈니스라는 목표 아래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큰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부터는 수업을 못 듣게 될 것 같아요. 한국어 반으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한국 여행 가세요? 아니요. 네이버 입사 지원 준비 중이라서요. 한국어 면접 준비하려고요. 그날 이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어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한국어 수업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게시판에는 토픽 시험 준비반 개설, 한국 기업 취업 대비반 같은 문구가 붙었고 한국어 강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관리자들도 더 많은 한국어반을 개설해야 한다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저. 그런데 지금 이곳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기회의 언어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저는 여전히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질문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학생이 K-팝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출석부를 확인할 때마다 영어반 학생 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고 그 자리는 한국어반으로 옮긴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학원 로비 한편에는 원래 영어 관련 서적이 진열돼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리에 한국어 교재와 한국 기업 취업 관련 자료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점심시간 식당에서 들은 대화였습니다. 야, SK하이닉스는 면접 때 한국어 실력 많이 본대. 그럼 우리도 토픽 시험 준비해야겠다. 레벨 4는 따야 하지 않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중후반의 일본인 여성 2명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대졸자 이미지였죠. 그들은 영어회화 수업에서 자주 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점심을 먹으며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어가 전부였던 이곳에서 이제는 한국어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측도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앞으로 한국어 강좌 수를 늘릴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한국어 강사들에겐 더 많은 강의 수당이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영어 강사들은 기존 수업 외 추가 배정이 거의 사라졌고 일부 계약직 강사는 계약 종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문득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한국어반 담당 강사인 박선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업 정말 인기가 많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 취업이 인기예요.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고 워라밸도 좋고요. 아, 그런가요? 심지어 일본보다 복지가 더 좋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아요. 의료, 휴가, 승진 시스템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한국 취업 실패 경험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까다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이유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학원 복도에 부착된 한 포스터가 저희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캠퍼스 채용 설명회, 한국어 능력자 우대 통역 지원 근무지 서울 본사. 포스터 아래에는 무려 50명 넘는 학생들이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영어 수업에서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학생 이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언어의 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장면이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학생은 28세 여성으로 일본의 유명 국립대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두 기업에 가고 싶어서요. 지금 회사에선 도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조금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기보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빠르고 역동적이고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본은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요. 그 대답은 제 가슴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그 말 속에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능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그런 에너지를 갈망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 취업 관련 블로그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교사 채용만 검색했다면 이번엔 외국인 채용, 한국 기업 환경, 한국어 능력자 우대 같은 키워드를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보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끄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검색하고 기사와 후기와 취업 봉고를 읽어가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포기했구나. 며칠 후 저는 학원 측의 요청으로 일본 교육청 주관의 어학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일본 내 제2외국어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고 싶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본 내 제2외국어 학습 인구 중 한국어 선택자는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래프가 떴고 그 위로 선명한 파란색 선 하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가리키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뒤로 밀려난 채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취업이나 유학, 문화산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닌 실질적인 진로 선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흐름을 왜 잊지 못했을까? 왜 한국을 떠나야만 했고 왜 지금 일본에서 그 한국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걸까? 이 세미나는 제게 있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체된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움직이는 시대를 자각하게 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영어라는 세계 공통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서 너무 오래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지하철 대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쿄의 고층 건물 사이로 부는 봄바람이 참 서늘했습니다. 골목마다 붙은 광고판에는 한국어 회화반 모집,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 토픽 고득점 전략 같은 문구가 가득했고 제게는 그 하나하나가 질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학원에서 열리는 한국어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각관에서 우수 수강생들이 한국어로 스피치를 준비해 발표하는 행사였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앉아 있었지만 첫 발표자가 무대에 오른 순간부터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카와 미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아직은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문장은 단정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직장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상명하복의 문화,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미래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한 새로운 길, 공정한 채용, 빠른 승진,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 말이 제게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그런 감정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업은 루틴이 되었고 학생과의 대화는 교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정도 도전도 없었습니다. 제 강의실 안에는 시간만 흐를 뿐 변화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학원 내부 메신저로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부 채용 공고, 한국어 능력 보유자 우대, 신규 국제과정 론칭 예정, 한국기업 맞춤반 당의 담당자 모집.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지원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도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이 조선에서 지우려 했던 언어가 지금은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로 부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언어의 부활이 아니라 문화적 역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지원할 때 잠깐 공부하던 그 책, 먼지가 쌓인 책장을 넘기며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서울 직장인의 하루, 한국 직장 문화 브이로그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따라 말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기분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도쿄의 야경이 펼쳐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이 흐름의 끝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펴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도 제 자신이 무언가 뒤늦은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언어를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는 유튜브로 한국 뉴스를 보며 받아쓰기 연습을 했고 주말엔 근처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무료 한국어 회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조차 더듬거리며 했지만 모임이 끝날 때쯤엔 한국 참가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정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말이면 한국어반 수강생 수가 영어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학원 측에서도 한국어 능력자 대상 특별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프로젝트 강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며시 그 공고를 보며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 능력자,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저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토픽 시험에 등록한 것입니다. 아직은 초급 수준이었지만 목표가 생기니 학습에 대한 집중력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국어 공부를 하며 언젠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글로벌 중등 교육기관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 채용에 대한 공고였고 특이하게도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정리하고 자격증 사본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기소개서 마지막에 한국어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고요. 그것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10시.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화, 교육 환경,
교실 운영 방식에 대해 사전에 공부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어 복습했고 인터뷰 당일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모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터뷰 내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이제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면접관들도 제 진심을 이해해주는 눈치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면접관 중 한 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씨의 이야기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곧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한 통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용 확정 안내 서울국제교육원. 이메일을 클릭한 순간 벅찬 감정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염원했던 한국행. 그것도 제가 준비하고 직접 도전해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후면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풍경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서울의 거리, 한강의 바람, 그리고 학생들의 눈빛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인 영어 강사 알렉스 모건 씨가 겪은 이 시대의 반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함께 따라가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